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소기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팔로알토에서 세시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리테일 유통 쪽에서도 이제 이 세시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시고 계시죠? 예, 네. 많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그리고 유통기업에 이 세시가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사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데모도 오늘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데모 실제 구축되어 있는 데모 환경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보안을 구성하고 SD-WAN이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꽤 유용한 정보를 얻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진행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리즈마 SAS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알토가 제안하는 이 세시 솔루션의 프로덕트 이름입니다. 그 내용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세시 안에는 뭐 보안과 또 SD-WAN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전부 인터그레이션 돼서 네,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세시가 왜 갑자기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요구가 있는지, 왜 이걸 필요로 하는지, 세시가 뭔지도 모르는데 요구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최근 들어서 코비드가 있기 전이라도 벌써 클라우드로 대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동했어요. 네, 네. 유통업체에서도 뭐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 서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또 네. 각종 오피스라든지 네. 이런 뭐 솔루션들이 네.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별도로 서버를 운영하지 않은 경향이 아주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모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대거 90% 이상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비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재택근무.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근무하는. 사실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디든지 가서 네. 근무하는 환경으로 네. 변하고 있고 네. 그게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네, 것이고요. 네, 네. 코비드가 끝나서도 계속 이런 양상은 계속 계속 갈 될것 것이다라고 같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성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 문제를 제기가 된 것이고요. 네.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세시라는 것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시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어떤 환경이 이런 환경을 불러일으켰느냐, 요구가 됐느냐? 기존의 네트워킹 환경, 보안 환경에서는 확장성이 매우 부족했다. 예를 들면 리모트 유저들이 기존 환경에서는 SSL VPN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솔루션으로 네. 본사에 연결을 해서 그 본사에 있는 방화벽을 가지고 인터넷도 나가고 안에 서버도 접속하고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많이 쓰고 맞아요. 계시죠? 제일 많이 쓰고 계실 예, 것 같은데. 많이 쓰고 네, 있는데 네. 제가 좋은 사례로 제 아는 사람이 미국의 어느 글로벌 회사의 지사장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다른 업체에 SSL VPN을 딱 쓰고 있다가 네. 팔로알토의 이 세시 솔루션으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네, 네. 형님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모양상으로 달라졌어.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러한 액세스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다 보니까 체감되는 성능이 올라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보안적인 거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세시의 어떤 논리적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네. 이때 사용자들이 있어요. 네. 모바일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네. 집, 홈이라고 돼 있고 네. 지점. 지점, 저희가 유통기업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네. 리테일 기업의 지점 또는 판매점 네. 이렇게 보실 수가 네. 있겠고요. 아마도 여기에 또 협력업체들의 또 다양한 맞습니다. 그런 파트너가 있을 네, 수도 그런 있고요. 부분도 엄청나게 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용자들이 어떠한 통신을 할 것이냐 목적지가 있겠죠. 네, 그렇죠. 서버가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내부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유통업체니까 뭐 웹포스 서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냥 인터넷 웹 서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세시가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용어들은 좀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은 차세대 방화벽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일단 포진돼 있어요. 네.
파이어월 에즈 서비스라든지 네. 세큐어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 네, 네. 지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네. 그다음에 캐스비라고 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도 아. 여기서 다 제공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시는 거군요. 예, 앞전에 소개를 됐을 것 같은데 네. 방화벽이 클라우드로 옮겨갔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잖아요. VM 방화벽을 설치하게 되면 클라우드에다가 아예 방화벽을 설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프리즈마 사시에서는 그 방화벽의 엔진 부분, 저희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 데이터 플레인 부분만 클라우드 노드에다 설치를 해요. 클라우드 노드는 어디냐? 물리적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센터나 네, AWS라고 네, 하죠. 네, 그다음에 네. 구글, 네. GCP 글로벌하게 그렇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에가 클라우드면 뭔가 액세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점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접속을 해서 이 보안 서비스를 받고 인터넷으로 나간다거나 본사로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좀 더 예. 그러면 프리즈마 세시는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솔루션들을 융합을 했는지 기존의 최고의 보안 솔루션인 차세대 방화벽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프리즈마 세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뭐 사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시, 사세. 사세. 예. 통일하시죠, 오늘은. 네. 가트너에서 제안하는 네. 것처럼 네. 세시라고 세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Secure Access Service Edge입니다. 발음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보안이 있고요. 네네. 액세스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엣지에서 구현한다. 클라우드 엣지. 용어 이렇게 자체가 보시면 잘 될것 같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세시라. 예, 아주 용어를 잘 누가 선택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점과 뭐 외부 모바일 유저라고 얘기도 하고요, 재택 유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본사도 여전히 있겠죠.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나가는 곳이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내부 안에 있는데 이 지도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네.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GCP나 네. AWS 안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안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차세대 방화벽에 엔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네네네. 버전이 아예 똑같아요. 현재 네. 10점대 버전이 최근께 클라우드의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라이센스나 서브스크립션만 된다 그러면 네. 뭐 기존에 설명드렸던 TP 기능, URL 네. 필터링, DNS 네, 네, 세큐리티 네, 네. 뭐 이런 와일드파이어나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대로 클라우드에서 적용된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요 트래픽이 그 클라우드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다소 뭐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모바일 유저 같은 경우 인터넷을 기존 방식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SL VPN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깔고 네. 본사까지 와서 아하. 또 본사가 없다면 리저널 본사라는 게 또 네, 개념이 네, 있죠. 네, 네. 글로벌하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물리적으로 IPsec 인캡슐레이션 돼서 본사의 SSL 또는 IPsec 터미네이션 장비에서 디크립션이 된 다음에 거기서 보안 정책을 받고 인터넷으로 나가거나 세스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다소 멀죠. 그렇죠. 네. 그런데 프리즈마 세시 또는 세시의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근접 엣지 서비스예요. 가장 가까운 노드에 접속을 해서 그 접속한 곳에서 바로 인터넷을 나갑니다. 지금 환경이 클라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본사까지 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아주 빠른 백본을 통해서 네. 사스로 바로 나가는 그걸 저희가 티어 1 티어라고 하는데 네. 딜레이가 매우 적은 인터넷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안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회선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 한 단계 레이어를 거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늦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말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VPN이나 본사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망의 리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 이렇게 네, 이해가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앞에 전제한 것처럼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네네네. 예전 방식처럼 모든 걸 인하우스로 꾸며가지고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고객이시라면 사시에 맞지 않습니다. 네네네네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좀 더 테크니컬하게 네. 내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바일 유저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유통기업에 대한 판매점이나 지점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 지점의 인원들이 뭐 장비나 인원들이 몇십 개 또는 몇백 개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하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의 방화벽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모든 보안 팔러시를 네. 정책을 여기 로컬에서 적용을 하고 네. 로컬로 바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네. 뭐 효율 괜찮겠죠? 네,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바로 나가는 거면 바로 빠져나가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본사를 커넥션 하려면 어떨까요? 그러면 본사로 커넥션 하려면 MPLS 같은 전용선, 네, 고가지만 안정된 네. 전용선 서비스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IPsec VPN을 여전히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방화벽 장비들이 IPsec을 제공하니까 IPsec을 본사로 다 연결을 해서 네. 모든 지점이 뭐 지점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 그렇죠. 한 1000개 정도 되면 그렇죠. 1000개가 본사로 다 몰려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1000개의 트래픽을 다 받아주는 본사 장비의 부담이라든지 네. 트래픽들이 이 본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이 네. 로드가 많이 걸릴 수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국내만 있나요? 예를 들면 해외 지사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리테일 네. 이런 지점들도 엄청나게 많이 분산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 구조로 지점 해외 지점끼리 묶을 수 있는 또 리저널 헤드코를 또 그렇죠. 운영하셔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거기 데이터 센터 또 있어야 되고요. 매우 하여튼 기존에는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야 맞습니다. 된다. 세시로 가면 어떨까 이거죠. 네, 네. 해외든 뭐 본사든 지점이든 아무리 분산돼 있어도 가장 가까운 노드에 최소한 국내 같은 나라 안에는 노드가 있을 정도로 네, 네, 팔로알토의 네, 네, 노드는 네. 현재 10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점들이 아무리 분산돼 있을수록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가장 있고요. 가까운 쪽에 빠른 노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런 세시가 적합한 고객이 있고요. 또 SD-WAN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네. SD-WAN이 어떤 환경에 또 적합할지 이렇게 네, 볼 네.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세시의 보안 파트만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트래픽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점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점 장비들은 기존에 인터넷 쓰는 것처럼 디폴트 라우트라고 해서 디폴트 정보를 이 장비로 보내면 이 장비는 터널 위로 이 프리즈마 세시라고 하는 노드로 보내게 됩니다. 터널이라면 IPsec 터널을 네, 네, 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죠. 이게 저희의 차세대 방화벽 데이터 플레인 이미지가 거기서 런하고 있는 것이죠. 엔진입니다. 네. 이 엔진이 보안 정책을 보고요. 또 외부로 나갈 트래픽이면 외부로 또 내부로 들어갈 거면 내부로 라우팅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앞전에 설명해 드렸던 무슨 뭐 벌러너빌리티라든지 스파이웨어, 말웨어 이런 것들은 이 사용자가 세스나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감염된 트래픽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아니면 네. 해커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어요. 네, DNS 뭐 트래픽을 변형시켜 가지고 네, 네.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항상 모든 경로상에 이렇게 방패가 네. 보안 방화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들어가거나 나갈 때 그러한 정책들이 그런 걸 집어내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충분치 않다면 차세대 방화벽처럼 똑같이 클라우드에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엔진을 가지고 멀웨어라든지 알려지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역시 차세대 방화벽하고 동일한 등급의 보안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차세대 네. 방화벽에서 거론되는 모든 그 펜OS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입니다. 네, 네. 서브스크립션에 따라서 다 다양하네요. 되는 네. 거예요.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예, 본사에 있는 방화벽하고 똑같은 건데 서브스크립션 하냐 마냐 네, 이런 네, 정도의 네, 차이겠죠. 네, 네, 네. 그래서 본사에 방화벽이 있고 네. 지점의 방화벽 대신 이렇게 클라우드로 자리가 옮겨진 것뿐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또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 많으신 분들은 간혹 보면 이거 로컬 세그멘테이션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음. 이게 뭐냐면 지점에 게스트 와이파이도 있고 또
세그먼트가 좀 달라야 되는 랜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 안에 어떤 장비를 그렇죠. 접근 못하게 하고 네, 싶은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있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 장비가 동작을 해주는 것이 좋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방화벽을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네, 네. SD-WAN 장비가 그걸 대신하시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프리즈마 세시에서 클라우드 보안 파트인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제 SD-WAN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시의 솔루션의 두 축이죠.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SD-WAN. SD-WA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말하듯이 그 WAN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여러 군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서로 백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팔로알토의 솔루션 조금 자랑하려고 여기 나와봤어요. 알겠습니다. 장표. 자랑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클라우드 제닉스라고 하는 업체는 탑 레비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차세대라고 불릴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네. 팔로알토가 우리 차세대 방화벽의 최아성을 수성하고 있는 네, 이 팔로알토가 SD-WAN도 차세대 SD-WAN을 인터그레이션하면 가장 완벽한 세시를 구축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 4월에 인수가 된 그런 그래요? 회사고요. 네네네. 지금은 완벽하게 팔로알토의 보안 피처들과 인터그레이션이 마무리가 돼서요. 뭐 API 통제를 한다거나 서로 네. 모니터링 매니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유연하게 또 정확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인터그레이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세대라고 하는데 1세대와 차세대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있겠죠. 기존 마켓시어가 상대적으로 크긴 합니다만 네.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네. 차세대인데 네. 1세대인데 네. 1세대에서는 그 트래픽의 가장 좋은 경로를 잡는 것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패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기준이 뭐냐?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의 매트릭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딜레이 타임, 뭐 지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는 좀 네트워크가 안 좋구나. 네. 그러면 다른 회선으로 갈아타야지 네, 네, 라고 네, 하는 네. 게 SD-WAN의 기본 기능 같은 것들인데요. 차세대에서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매트릭을 기준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링크가 안 좋거나 하면 당연히 링크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 프리즈마 SD-WAN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직접 데이터를 보내고 받아봐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의 응답 시간을 봅니다. 네네. 실제 패킷을 보내보고 네, 단지 네, 네. 핑만이 아니에요. 네. 실제 파일을 받기를 원해서 네.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를 측정함으로써 진짜 서버가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반응하는 속도를 확인하고 맞습니다. 그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그게 거군요. 사실은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체감하는 그 맞습니다. 속도죠. 그걸 가지고 패스를 경로를 바꾸다 보니까 네네. 이게 좀 더 차세대다라고 무슨 말을 말씀입니다. 하는 충분히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SD-WAN은 WAN이다 보니까 지점별로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버추얼 머신으로 설치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 지점은 이렇게 어플라이언스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네. 전송 처리 속도에 따라서 장비가 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나와 있는 거고요. 라우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는데 네. 지점의 여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맞습니다. 달라지고. 지점의 용량이라든지 네, 또 5G도 최근에 출시가 돼서 네네네. 5G 심카드를 꽂으면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넘나들어서 네네네. 필요에 따라서 유선만 쓰다가 네네. 무선으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네네. 당연히 백업 되는 거고요. 네네네. 아예 소규모 지점은 그냥 무선으로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겠죠. 깔수 있습니다. 네, 5G 정도면 또 맞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다. 또 심도 액티브 백업 2개를 꽂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안정성도 높여있습니다. 네네네. SD-WAN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WAN이다 보니까 지점, 본사 뭐 이런 개념의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 지점에는 여러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네. 본사 같은 경우는 여러 서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하나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넷은 또 인터넷이고요. 네네네. 자, 그랬을 때 SD-WAN에서 쓰는 용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IP 통신이 되는 미디어, 네. 인터넷 전용선 또는 그냥 브로드밴드 인터넷, LTE,
심지어는 MPLS 전용선도 네, 다 네. IP 통신을 하는 매체들이거든요. 네, 네, 그걸 네. 다 묶어서 언더레이다라고 말을 보통 합니다. 그냥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IP 통신 경로라고 보고요. 다양하죠. 네. 다중 경로다라고 네, 네, 네.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언더레이는 인터넷도 있고 MPLS도 있을 수가 네, 있다. 네, 네. 5G도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오버레이는 뭐냐? 네. 오버레이는 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네. 지점에서 목적하는 곳까지 터널링을 하거든요. SDN 장비 모든 SDN 장비가 터널링을 해요. IP색으로 대부분 합니다. 네.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합니다. 네. 1세대건 2세대건 기본적으로 오버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터널링을 하다 보니까 IPsec 인크립션이 시작해서 되면은 디크립션은 그 목적지에서 디크립션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중간에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나갈 때는 여기에 인터넷상에 SDN 단말 장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IPsec 터미네이션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랬을 때 SDN 장비는 인터넷하고 관계가 없는 거냐?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시라고 하면은 세시는 그 SD-WAN을 접목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SD-WAN의 오버레이 터널을 지점에서 세시 노드에서 터미네이션을 해줘요. 풀어요. 네, 네, 네. 풀어서 보안 정책 적용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리모트 네트워크 IPsec VPN하고 뭐가 다르냐? SD-WAN을 적용하게 되면 이 SD-WAN 장비가 다중 경로에 여러 개의 터널을 동시에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A라는 언더레이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통기업을 얘기하니까 웹포스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가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좀 안정적이고 맞아요. 리스폰스 타임이 좋겠다, 맞아요. 좋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MPLS로 경로를 잡을 수가 그 있어요. 경우에는 네. MPLS로 바로 뽑는 방법도 있고 네. MPLS를 위로 하는 오버레이 경로로 갈 수도 있어요. 목적지가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오버레이로 해서 MPLS 위에서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죠. 네, 네, 프리즈마 네, 네. 노드까지 네. 도착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MPLS가 프리즈마 액세스 노드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인터넷으로 빠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니까 여하튼 간에 경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다양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경로에 상관없이 네. 가장 최적 경로를 찾아주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이 부분이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SD-WAN의 컨셉은 제가 어떤 포럼에 한 10몇 년 전에, 네, 15년 전에 네, 아틀란타에 네, 네. 무슨 미팅이 있어서 갔더니만 네. 여러 인터넷을 뭐 4개, 5개건 막 합쳐서 네. 대역폭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 해서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SD-WAN 초기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어떤 회사 제품이었는지는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 이렇게 처음 SD-WAN의 시작은 대역폭을 많이 쓰려고 네. 하는 것에서 시작은 했지만 네. 좀 더 좋은 기능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밴드위스뿐만이 아니고 네. 리스폰스 타임이나 이런 네, 네, 것을 네, 네. 가지고 네. 라우팅을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네. 더 유용하게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정체가 없는 느낌으로 그렇죠. 예. 어떤 방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죠. 자동으로 그냥. 맞아요. 예. 하지만 최적의 경로를 SD-WAN이 맞습니다. 찾아주는 거죠. 이게 SD-WAN의 전반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만 프리즈마 SD-WAN은 좀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앞전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네. 이 화면 같은 경우 앱스 클라우드 제닉스라고 하는 이 원래 회사 이름이 클라우드 제닉스고요. 네, 네. 팔로알토에서 인수하면서 네. 프리즈마 SD-WAN으로 네. 이제 상품명을 좀 바꾼 것이고요.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제닉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같이 혼용해서 쓰고 계시나 맞습니다. 보네요. 이 창업자가 현재 저희 그 CTO로 또 아, 있으세요. 그러세요? 아직도 네.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데모 나중에 예, 데모 데모로 화면도 넘어가면 보여주실 거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예, 예, 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데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차세대입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포인트 하나만 여기서 네. 캡처한 걸 네. 보여드리면 네. 여기에 서버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아, 네, 네, 네. 지금 빨간색으로 뒤에 확 튀어 있는 이 부분. 주황색이요. 네, 네. 근데 이 네. 뭐냐면 서버 리스폰스 타임이 0.6초
640ms이라고 하는 리스폰스 타임을 가졌는데요. 반면에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는 40ms밖에 안 돼요. 아.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네네네. 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본 거예요. 네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려고 보니까 오피스 네트워크는 365. 괜찮아요. 지금 오피스 365라는 어플리케이션 쓰려고 오피스 하는 거군요. 365을 접속하려고 보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느렸다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 고객은 엄청 느린 느낌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네네네네. 그런데 아. 기존의 방식 1세대나 기존의 네. 네트워킹을 하는 곳에서는 고객이 안 된다는데 뭐가 안 되는 거지? 모르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렇죠. 호흡을 까야 됩니다. 뭐 핑도 해보고 트레이스도 해보고 야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야? 라우팅이 안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서버 단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서버 자체가 뭐 CPU가 올랐다거나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L4 스위치가 동작을 안 했다거나 맞아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는 저 포인트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최적 경로라고 연결해 줬는데 실제 사용자는 느린 거예요. 기존 방식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진 않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냐?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을 추가하셔야 돼요. 추가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네네네. 네트워크 퍼포먼스 네네네네. 매니지먼트 네. 솔루션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런 솔루션을 추가하신다면 아마 조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사례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모를 실제 직접 데모. 보여드리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지점에 이제 사람 사용자보다는 기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포스가 있다거나 뭐 단말 장치가 있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방식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IPsec VPN으로 본사로 다 모아 가지고 하는 이런 레가시한 방식이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MPLS를 추가로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백업 정도는 네, 하실 수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존의 방식이 뭐죠? 네. 크게 물리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SD-WAN 장비를 넣게 되면 네. 어떤 이득이 있을지 네.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은 똑같이 인터넷 망을 쓰는 네, 거죠. 인터넷에다가 네. 그런데 대신 그동안에 비싼 MPLS 전용선을 쓰신다면 네. 사실 MPLS가 과연 필요할지 네.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거나 왜냐하면 네. 비싸니까 특히 그렇죠. 뭐 비싼 곳에서는 차라리 브로드밴드로 월 10만 원 미만이면 굉장히 뭐 기가 뭐 500메가 네, 네, 이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브로드밴드 회선을 2개, 3개씩 쓸 수도 있고요. 추가로 뭐 5G나 4G LTE 네, 네, 모뎀을 네, 네. 심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WAN 장비를 넣고 안 넣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SD-WAN을 안 넣는다 그러면 여기 방화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방화벽을 넣게 되면 본사하고의 IPsec 터널링을 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듀얼 링크를 가지고 로드 쉐어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른 경로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QoS 서비스, 퀄리티 오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방화벽에서 하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측정하거나 이러지는 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트래픽들이 좀 중요하거나 하게 되면 이 SD-WAN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화상회 같이 하는 지점, 물론 유통기업에서 꼭 그러진 않습니다만 유통기업에서 만약에 마케팅용 뭐 자료를 뭐 비디오를 뭐 스트리밍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도 좀 데이터가 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할 네네. 때. 이럴 때 이 SD-WAN을 넣는다 그러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밴드위스를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의 네, 좀 네, 뭐 네. 비디오가 깨지거나 이런 네, 것들은 거의 없이 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지점이라든지 브랜치 쪽에서 이제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데이터라든지 사용하는 용량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기존에 있던 망을 다양하게 분산해서 쓸 환경들이 더 늘어날 것 네. 같고 뭐 그렇다고 하면 SD-WAN을 쓸 수 있는 써야 할 어플리케이션들이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요, 진짜. 예, 뭐 증강현실이니 뭐 메타버스니 그러니까요. 하면서 뭐 네. 3D니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뭐 키오스트가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활성화되어 있긴 그렇죠. 하지만 동영상도 뭐 본사에서 내릴 수도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론 대역폭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진짜 중요한 포스 정보라든지 또는 뭐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저희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객들이 즉각적으로 서류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트래픽들은 양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QoS 처리를 어디서 하냐? 그렇죠. 또 SDN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또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것이고요. 뭐 규모에 따라서는 장비를 뭐 이중화도 필요하지 않고 네, 회선도 네, 네, 이중화, 네. 삼중화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랜스 그먼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 와이파이 게스트 와이파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게스트 와이파이가 이런 포스 장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죠.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까 첫 번째 식으로든지 세션에서도 포스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든지 공격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게스트 장비는 요 보안 기본적으로 SDN 장비가 L7 방화벽 기능을 해요. 네. 이 장비는요. 네, 네. 그래서 존 베이스로 해서 이 게스트 존에 있는 사용자가 포스나 이런 단말기로 접근을 아예 차단을 못하게. 해버리거나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본사로도 못 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컬에서 인터넷만 써라. 게스트니까.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저거를 운영하는 이제 SD-WAN 장비가 아예 처리를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데모를 가지고 네. 한번 또 말씀하셨던 세시 아까 말씀 억세스라든지 네. 억세스도 데모가 있나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세시니까요. 네. 세시의 프리즈마 액세스, 다른 말로 클라우드 보안 플러스 SD-WAN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데모로 저희가 글로벌하게 구성을 해놔서요.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가고 있고 프리즈마 액세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데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환경은 글로벌하게 저희 세시 팀에서 장비하고 이런 회선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놓고 네. 프리즈마 액세스, 클라우드 보안과 또 SD-WAN을 직접 구축을 해놓은 그런 환경입니다. 네. 여기 환경을 보시면 MPLS 회선도 있고요. 네. 또 지역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 데이터 센터, 워싱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시카고, 뉴욕, 시애틀에 이렇게 각각 지점을 지점이 위치를 있고. 시켜놓고요. 네, 네, 네. 각 지점에는 장비를 하나 또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본사는 백업이나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두 개의 장비를 설치를 해놨고요. 네. 각 지점을 보시게 되면 MPLS 회선이 있고요. 네. 여기 시애틀은 특별히 인터넷 브로드밴드 말고요. 인터넷 아, 플러스 브로드밴드. LTE, LTE. 예, LTE 회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회선들을 골고루 구성을 해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또 라우터가 있고 이건 SD-WAN 엣지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라우터는 기존의 MPLS를 종단하기 위해서 또 인터넷 회선을 종단하기 위해서 보통 라우터가 있겠죠. 네, 이거 데모 환경으로 직접 넘어가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할 때 보는 화면하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화면입니다. 아, 네, 네. SD-WAN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 것 같은데요. 네. SD-WAN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를 한다는 의미에서 있듯이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것이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SD-WAN 솔루션들이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스위칭하고 라우팅하고 있는 실제 처리하는 곳은 장비가 맞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은 센트럴라이즈한 곳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은 컨트롤러다라고 일반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컨트롤러에 접속하는 콘솔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GUI 콘솔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네. 예. 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데이터 센터하고 지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어떤 알람이나 알럿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서 네네. 약간 어두워지거나 빨개지면은 여기에 무슨 알람이 떴구나, 경고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안경을 들어가서. 쓰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맵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도 경도를 실제로 표시해가지고 지도에 포지셔닝 하는군요. 그 위도 경도를 장비 세팅할 때 넣거든요. 그러다 훨씬 보니까 뭐 객관 뭐 잘 보이네요, 진짜. 네. 어디 위치에 있는지. 네. 예. 장비를 설치할 때 네. 기존의 라우터처럼 장비를 보내서 콘솔링 해주고 인터넷 연결하고 또는 전용선을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SD-WAN 장비는 그냥 택배로 보내듯이 그냥 보내면요. 네. 기존의 맥 어드레스가
저희 컨트롤러에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느 고객한테 간 장비다라는 네. 게 인지하고 있어서요. 말 그대로 그 인터넷만 전원 꽂고 맞습니다. 인터넷만 꽂으면 예. 그냥 다 연결되는군요. 세팅이. 그 인터넷을 꽂거나 MPLS를 꽂거나 통신이 된 저희 컨트롤러하고 네. 연동이 되는 것만 꽂으면 네. 여기 이렇게 뜹니다. 아하. 그래서 떠가지고 네. 이거를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네. 세팅하겠다. 네. 이렇게 원격에서 이제 알겠습니다. 본사에서 이렇게 네. 관리를. 지점에서 저거 다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짜증날걸요? 맞습니다. VPN 맞습니다. 터널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해요. SDWN은 기본적으로 터널링을 지점에서 목적하는 지점까지 또는 본사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MPLS 회선이 됐던 인터넷 회선이 됐던 인터넷과 MPLS 회선은 뭐라고 불렀죠? 저희가 무슨 언더레이라고 네, 네, 불렀죠? 맞습니다. 이렇게 IPsec 터널이 올라가는 거는 오버레이다. 네. 그 위에 얹어가는 거죠. 네, 네, 네. 밑에 언더레이는 홉 바이 홉으로 라우팅해서 넘어가게 됩니다만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여러 홉을 거쳐서 장비를 거쳐서 라우팅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위에 터널을 구축하다 보니까 마치 홉이 여기 바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SD-WAN VPN을 다른 용어로 SD-WAN 패브릭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솔루션도 있고요. 네, 네, 그냥 네, SD-WAN VPN이다라고 네, 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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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네. 있는데요.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보안 노드에 네. 터널링이 돼서 네, 네, 네. 링크를 연결됐습니다. 저희는 네. 그걸 용어를 스탠다드 VPN이라고 통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지점과 지점 통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허. 네, 뭐 VoIP 통신을 한다거나 뭐 네, 그런 네, 네. 경우 네. 지점 통신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VPN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할 필요는 없는 네, 것이면요. 네, 네, 자, 이렇게 터널들이 다 연결돼 있으면 네. 밑에 있는 물리적인 경로나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더라도 이런 색깔 있는 오버레이 터널이 이 지점이 가지고 있는 경로의 옵션입니다. 아, 네, 네, 네. 이 색깔별로 VPN은 같은 기술을 씁니다. IPsec 터널이라는 기술을 쓰지만 언더레이가 갖는 특징 때문에 속도나 이런 것들은 다 틀려요. 그리고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전용선이라면 좀 변화가 적을 뿐이고요. 인터넷 회선이면 변화가 심하죠. 그렇죠. 시간대에 따라서 러시아어가 있듯이 그렇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어떨 땐 느리고 어떨 땐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D-WAN이 그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회선 속도가 다르고 그때그때 변화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항상 반응 속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항상 대폭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SD-WAN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SD-WAN은 그러면 어느 패스가 어느 오버레이 패스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끊임없이 이 프로빙이라는 말을 합니다. 프로빙.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 여기는 딜레이 타임이 좀 심하군. 대역폭은 좀 많이 부족하군.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나요? 맞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에 태울까? 저기에 태울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심지어는 분산도 하죠. 두 회선, 세 회선을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아, 네. 난 네, 대역폭 때문에 네, 네, 하나 네.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경로를 두 개, 세 개씩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점 한번 가볼게요. 네. 지점에 어디 갈까요? 가보면 시카고? 시카고 네. 컨피그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물리적인 회선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네. 하나는 인터넷 브로드밴드라는 네. 게 있고 하나는 MPLS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Secure Fabric이라고 하는 게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가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이거는 SD-WAN VPN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펼쳐보면요. 네. 데이터 센터로 다 이중화가 돼 있네요. 아. 하나는 브로드밴드로, 하나는 MPLS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두 개의 경로를 잡고 있어요. 경로도 두 개, 장비도 두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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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우 안정성이 높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센터. 데이터 네. 센터 자체를 백업하는 고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를 위해서 네. 첫 번째 데이터 센터와 세컨더리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다 풀메시하게 연결해 놓은 곳이죠. MPLS도 연결돼 있고 위에는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네. 것 같고 여기 마찬가지로. 색깔만 봐도 정상적이겠군. 아, 네네. 볼 수 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비정상 상태일 때는 빨간색으로 색깔이 예, 네, 오케이. 또 뜨겠죠. 링크 다운이 되거나 이러면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스탠다드 VPN이라고 해가지고 프리즈마 액세스 노드에 연결되는 네. 것입니다. 네. 프리즈마 액세스 노드를 왜 연결하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클라우드에 보안 기능이 들어있는 곳이 프리즈마 액세스 노드예요. 그게 전 세계에 10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카고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뭐 US 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여기 보면 US 사우스 이스트라고 붙어 있네요. 네. 거기에 네. 접속이 돼서 뭐 IP가 동일한 거 보니까 노드는 하나인데 가는 경로가 두 개가 네, 접속이 된 알겠습니다. 사례가 네. 있습니다. 자, 데모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 좀 빨리 그러시죠. 설명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네.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어웨어하는지를 좀 보고 좋아요. 싶은데요. 네. 네. SD-WAN 장비가 네.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의 어플리케이션 시그니처를 알아서 네.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제가 네. 탑 10을 만약에 셀렉트를 하게 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림으로 이렇게 저 어플리케이션 미리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자동으로 인지를 자동 하는 인지하는 겁니다. 거군요. 네, 총 500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인지되어 있는데요. 아. 팔로알토는 사실 3,000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SD-WAN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인지는 네. 트래픽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그 성능의 특징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좀 더 크리티컬한 것들만 먼저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는 거겠군요. 그래서 아까 시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이트를 지정을 하고요. 네. 네. 데이터하고 이렇게 되면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네. 클라우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로 가려면 인터넷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를 얘는 선택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경로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보면 다이렉트 인터넷. 네. 확실히 다이렉트 인터넷인지 색깔이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속도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들쭉날쭉 때문에 한다라고 예,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을 거고. 한 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프라이빗 WAN VPN은 MPLS 위에 오버레이를 올린 그런 경로.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인터넷 VPN은 인터넷 위에 오버레이를 구축하는 네, 경우. 네, 네, 이렇게 네, 네. 나눠질 수 있는 경로고요. 이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하나에 대한 이런 관련된, 경로를 네. 여러 개. 그래서 다른 거를 또 선택하시면 그거에 대한 경로들을 또 사례를 볼 보여주는 수가 거죠. 있어요. 네, 네. 자, 여기 저 차세대 아까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이 네네네네.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점점 네. 확대가 되는데요. 네. 웹포스라는 트래픽이 네. 이렇게 보면 리스폰스 타임이 벌써 6초가 넘어가요. 6초가 넘어가네요. 6초가 넘으니까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네. 해야 되죠. 네. 네트워크적에서 아무리 봐도 의미가 네. 없어요. 네트워크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확 나나요? 맞습니다. 이게 SD-WAN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단지 경로 선택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경로상의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간다는 거.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 SLA라는 걸 제공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개런티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저거는 이제 저 속도 어플리케이션 속도를 보고 자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용자가 저 일일이 뭐 세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어떤 임계치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걸 이상이 넘는 것이면 다른 회선으로 변경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망의 상태하고 어플리케이션 속도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최적화된 포인트 찾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컨피그라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경로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일단 어디로 또는 같이 이렇게 세팅을 다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또 중요한 QoS 부분이라는 게 있죠. QoS 부분은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더 빠른 경로로 가기 위해서 다른 패킷들과 경쟁이 만약에 일어나는 컨제스천 상황이라면 혼잡이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보내게 우선순위를, 하겠다. 이게 네, QS의 네, 기본 네. 정의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시에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경로에 대한 우선권 조정, 그다음에 패킷들 간의 우선권 조정들을 SD-WAN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네, 네. 추가적으로 세큐리티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SD-WAN 장비가 방화벽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쭉 이렇게 관제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상태를 전체적인 지역에 아니면 지적인 오피스 그 브랜치라든지 또 지점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지금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 지점에 있는 장비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업그레이드 중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프리즘 SD-WAN은 간략하게 그렇게 경로와 QoS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프리즈마 액세스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죠. 요 경로입니다. 네, 네, 네.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을 네. 본사로 가는 경로에서 본사로 가서 본사의 방화벽을 타고 나가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백홀링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인터넷으로 바로 뽑을 거를 본사까지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받아 나갈 수 있는 걸로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안은 어떻게 정책을 적용했는지 한번 데모를 볼 수 통해서? 있는 네. 거죠. 예. 파노라마라는 걸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로알토의 방화벽을 매니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매니지먼트 툴이고요. 그 파노라마가 이 디바이스별로 등록된 방화벽들을 뭐 수백 대까지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이 파노라마에 프리즈마 액세스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넣어서 디바이스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설정이 돼 있고 그러면 정책을 세우는 거를 보면요. 프리즈마 액세스 입장에서 SD-WAN 사이트는 리모트 네트워크라고 보통 그렇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리모트 네트워크라고 돼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데 네, 네, 네. 세시가 지점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모바일 유저까지 같이 커버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바이스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만약에 방화벽을 본사 것도 파노라마로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에 디바이스 형태로 추가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안 룰은 이 쉐어드에 가서 세팅을 하게 돼 있고요. 특정 리모트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구별해서 정책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면은 팔로알토 방화벽에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설정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네네네. 모니터 부분을 한번 좀 보면 모니터도 그런 디바이스 그룹별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 거를 그냥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 파노라마라는 것이 이 로그를 전체 장비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프리즈마 액세스 같은 경우는 로그 서버가 따로 클라우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액세스에서 발생하는 보안 로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코텍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앞전에 잠깐 용어가 나왔었는데요. 클라우드 로그 서버에 저장이 되고 파노라마는 그 로그 서버를 불러다가 거기 있는 정보를 불러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파이웨어나 벌러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탐지가 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 트래픽이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나가거나 지점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경로가 또 있기 때문에요. 이 트래픽이 프리즈마 액세스를 거쳐간다면 여기에 보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이렇게 걸려들은 거죠. 예. 어떤 멜리셔스한 트래픽이 지점에서 발생을 해서 그게 다른 지점이나 다른 본사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렇게 장비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라즈마 액세스의 기본 컨셉은 이런 관련된 방화에 관련된 거, 방화벽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클라우드상에서 앞단 지점별로 다 관리할 수 있겠다. 같은 맞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관제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어떤 정책을 각 지점별로 혹은 단말별로 디바이스별로 할 건지도 맞습니다. 컨트롤할 수도 있고. 유저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디바이스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 차세대 방화벽에서 했던 모든 그런 보안 팔로시를 똑같이 적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용할 수가 방향성에서 있어요. 봤을 때는 점점 분산 네트워크되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는 또 이런 방향성이 또 보안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을 잡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확실히. 심지어는 네. IoT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IoT도 이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것도 본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을 예. 해서 예, 맞습니다. 똑같은 펜OS가 들어가서 IoT도 서브스크립션이 된다면 밑단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IoT 알겠습니다. 보안도 추가가 될 수가 자, 데모는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더 오늘 남아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되긴 했는데 관련된 데모할 내용들이 또 원체 또 많아서 아, 네. 그래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맵하고 각각 브랜치별로 이렇게 억세스하고 관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뭐 인식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뭐 확실히 이해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프리즈마 세시는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패러다임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하고 뭐 work anywhere, work home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보안 솔루션 또 네트워킹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